안녕하세요. 캐나다연입니다. 이제 여기민을 한 지 1년이 되었다. 사실 우리 유튜브의 이야기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인 할리팩스 이야기부터 시작되었다. 그 전의 이야기는 유튜브 찍을 새가 어딨냐, 그냥 캐나다에서 살아남았으면 다행인 거지. 오늘은 희여사와 저만 알고 있는 영주권 이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여기민을 하고 현재도 우리가 캐나다에 있었던 게 맞는지 한여름밤의 꿈 같다. 인생에 한번 겪기도 힘든 일을 그래도 나름대로는 잘 풀어왔기에 이제 흐릿해져가는 기억을 구독자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저희처럼 인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도전을 시행착오 없이 하시길 바라며 저희 경험을 말씀드려 보겠다. 어디 하나 힘들지 않은 이민 스토리가 있을까?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변수가 항상 생긴다. 이민, 여기민은 더 그렇다. 이민도 비용이고 여기민도 비용이고 그 도중에 생기는 변수들도 다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다. 이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궁금한 게 뭘까? 비용이다, 비용. 오늘 이야기를 시작으로 몇 편에 걸쳐 우리 이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자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중간 대략적인 비용들도 얘기해 볼 거다. 그리고 이민 진행이 잘못됐을 때 그 당시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이야기 해보겠다. 왜냐고? 우리는 이만큼 쓰면서 이민했어가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가 아니라, 대략 우리도 예상은 했지만 진짜 해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 줄을 몰랐어가 포인트다. 이민 가서 돈이란 돈은 다 쓰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 우리가 처음 이민을 계획하고 이민 자금에 대한 목표는 영주권 취득이 예상되는 2년 반 뒤까지 최대한 통장 잔고가 줄어들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었어. 다행히 악덕업주를 만나 틀어지면서 우리의 영주권 취득까지 다른 방법으로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지. 이민을 해보니까 비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주권 취득까지의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거. 영주권을 따기 전과 후는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너무나 달라. 뭐 오늘은 혜택을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 뭐 그런 건 관련 카페나 유튜브, 블로그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하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길, 앞만 보면서 달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회인 한국에서 30대 중반까지 살았어. 뭐 그런 한국 사회가 싫거나 한 건 없고, 나 또한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 길로 가고 있었고, 중간에 군대가 불러서 갔다 오고, 갔다 왔더니 뭔가를 막 도전하고 싶은 욕구가 뿜뿜해가지고 대학교 휴학하고 쇼핑몰 창업해서 3년 운영해보고, 뭐 회사도 다녀보고 이직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이건 원해서 한 거고, 또 그러고 잘 살다가 이민도 해보고 여기민도 해보고 그러다 유튜브도 해보고 뭐 그렇게 된 거야. 이제 똑같은 길로 다시 돌아왔으니 취업해서 살면 되지 않냐 하는데, 이번엔 또 기회가 돼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해서 이직을 안 하고 한 회사에 오래 다니거나 하는데, 나는 변화를 좋아는 했던 것 같아. 가만히 한 자리에만 있진 않았어. 그 결과 너무 이것저것 많은 경험도 해봤지만, 하다가 이제는 부작용으로 경력 단절도 돼버린 거지. 또 외국에서 살다 오니까 마인드 자체가 무엇에 얽매여서 사는 것보다는 도전해보고 싶은 것들이 생겼어.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이민 갔다 온 거 후회하냐? 아니, 뭐 한 번뿐인 인생, 그래도 40년 살면서 다양한 거 해본 거 내가 뭐 후회스럽진 않아. 이민 가기 전에 어떻게 살았냐면, 회사를 이직하면서 동탄 이신도시에 살았었어. 국내 회사를 다니다가 나름 정말 가고 싶었던 외국계 기업을 들어가게 되면서 인천 청라에서 동탄 이신도시로 이동을 했어. 동탄에서 첫째 채영이를 출산하고 이직을 하기 전에 아마 외국계 기업 면접을 한 10군데 정도 본 것 같아. 그리고 희여사의 경우에는 대한항공 승무원이었고,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해서 일은 쉬고 있었어. 상대적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사용하기 수월했었어. 아이를 키우다가 육아휴직 기간이 다 돼서 희여사는 17년 겨울 복직을 했고, 아이를 낳고 다시 복직한 회사는 다니기에 호락호락하진 않았어. 내 회사 때문에 동탄으로 왔던 건데, 희여사가 복직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어. 일단 스케줄 근무라 정상적으로 아이 유치원 보내고 퇴근해서 데려오고 하는 게 힘들었고, 인천공항까지 출퇴근 편도로만 거의 3시간씩이 걸렸어. 전형적인 우리나라 직장의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 쉬운 건 아니니 워킹맘들이 아이를 키우기 수월한 나라는 아니지. 더군다나 남자가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면 나 경력 단절합니다 하는 분위기였지. 주변에 동탄에서 같이 애 키우면서 사는 워킹맘들이 있었는데, 다들 아이 키우면서 정시 출근 퇴근을 쉽지 않아 했었어. 우리는 맞벌이였고 희여사는 스케줄 근무, 나는 매일매일 정시 퇴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장모님께서 우리 집에 상주하며 애를 봐주셨어. 그러던 중 우리에게도 큰 상황이 생겼어.
채영이가 아팠고 희여사는 팀장의 얘기에서 연차를 사용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이후 회사의 상무급과 말다툼한 뒤에 그냥 연차가 아닌 병가를 강제로 내버렸어. 어떻게 보면 희여사의 진급에는 치명적이었던 거지. 희여사도 진급에 욕심이 있어 그동안 이악 물고 버텨왔던 건데 이날 이후로 모든 기대를 놓아버렸어. 그 이후에도 아이 간호를 장모님께서 오롯이 하시다가 장모님까지 몸살이 난 상황이 생겼어. 이때 희여사가 아이 하나 케어할 수 없는 한국의 상황에 굉장히 회의를 많이 느낀 것 같았어. 언제까지 부모님 도움을 받으며 일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장모님도 몸살에 수액 맞으며 버티시는 걸 보고 애를 더 이상 봐달라고 할 수는 없었어. 아쉽지만 이 즈음에 희여사는 8년을 몸담았던 대한항공을 복직한 지 6개월 만에 사직을 했어. 아이가 아팠던 사건을 계기로 결과적으로 이민을 결심하고 준비하게 되었어. 나 또한 한국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쌓아온 나의 스펙들, 진급에 대한 야망, 주변 환경 다 포기하고 타지에서 아예 베이스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할까 걱정스러워서 어쨌든 결정을 못하고 있었어. 이게 이민 떠나기 1년 전쯤이었어. 이민은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던 카테고리였는데 또 이게 우리 대화 중에 한번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민에 대한 호기심은 계속 남아있더라고. 그때쯤 한번 코엑스에서 하는 이민 박람회를 갔었어. 한번 구경만 해보자고. 처음부터 캐나다를 알아본 건 아니었어. 미국과 호주 쪽을 상담을 받았고 호주는 거의 막혀 있었고 미국은 가능은 했었어. 괜찮아 보이는 한 부스를 갔는데 미국 쪽 가는 거였고 프랜차이즈로 납품하는 치킨 너겟 공장을 추천해줬어. 지금 나의 환경을 다 포기하고 치킨 너겟의 닭 분쇄 공장에서 일을 할 것인가? 이때는 고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 박람회 다녀온 이후에 희여사가 갑자기 캐나다는 어때? 라고 물어봤어. 희여사는 밴쿠버와 토론토를 승무원 때 여러 번 다녀왔던 터라 캐나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 이때부터는 여러 이주공사에 상담 신청을 넣었어. 전화 상담을 하다가 그중 괜찮아 보이는 곳에 방문 상담을 했고 주말에 있었던 세미나도 참석했어. 이 이주공사에서는 알버타를 추천했고 이때 기억에 남는 건 할리팩스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다였어. 그리고 이주공사에서 하는 영어 스피킹 테스트도 시험 삼아 봤는데 외국인이랑 대화해보는 거였는데 희여사는 점수가 높게 나오고 나는 점수가 낮게 나왔어. 외국계 회사를 다니긴 하지만 내가 가진 스펙은 취업 당시 때 따놓았던 토익 800에 토스 IM이 다였어. 거기다 스피킹 발음은 한국 토박이라 My pronunciation is not good. 누가 들어도 당황스러운 영어를 구사해. 과연 내가 이런 상태로 이민을 갈 수 있을까? 변화를 좋아하는 것 뿐이지 내가 심히 도전적이거나 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책임감 강한 아내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기에 그 두 가지 이유만으로 어떤 파도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 또한 상담을 했던 이주공사에서는 아주 안정적인 이정표를 제시해 주었어. 하는 말대로만 따라하면 아주 안정적으로 캐나다에 안착이 예상되었지. 확신을 가지고 양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결정을 북돋아 주셨어. 너희가 원한다면 해라. 대신 잘 준비해서 하라고. 그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엄청 서운한 감정이 드셨을 거라 생각해. 이 부분은 요즘 한국 와서 부모님과 왕래가 잦으니 더 느껴지는 부분이 많아. 해외여행을 안 해본 건 아니었지만 쳇바퀴처럼 9시 출근, 7시 퇴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한순간 지금이 아니면 언제 갈 수 있을까? 나이 먹고 아이들 크고 50살이 되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렇다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고 있었구나는 아니지만 다른 세상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 다들 이민을 떠나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민을 시작했어. 결국 이주공사와 계약을 했고 이때부터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캐나다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었어. 그 당시에는 몇몇 개의 캐나다 관련 블로그나 카페가 있었어. 하지만 캐나다 유튜버는 거의 없었어. 그때 당시에 문정님 영상을 돌려보고 또 돌려보면서 많은 걸 알아나갔어. 정말 감사하게도 캐나다에서 잘 살고 있는 문정님을 보면서 용기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 블로그도 개설을 했고 앞으로 펼쳐질 나의 캐나다 이야기를 흔적으로 남겨보려 했어. 내 처음이자 마지막 글이었어. 그 당시 회사를 입사한 지 고작 경력은 4년 차였고 팀원들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대리로 승진을 했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 편은 나의 퇴직 그리고 이민 결정을 하고 캐나다 가기 전 계획을 짜고 이민 프로세스를 이야기해 볼게. 항상 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줘 고마워.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봐. 그냥 가지 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야지.